먼저 채용에 대한 개념은요. 채용이란 최고의 인재, 베스트 인재가 아닌 적합한 인재를 뽑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분들이 있어요.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서 내가 완벽하게 모든 취업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조직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직이라는 것은 최고 인재를 뽑는 게 아니고요. 조직의 정합성과 직무의 적합성을 맞는 그 행위다 보니까 채용이라는 게 그게서 누락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용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그 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의 정합성에 맞는 게 첫 번째 허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통과가 되면은 직무 적합성에 맞는 인재를 뽑는 게 두 번째 행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선 조직의 적합성은 뭐냐? 조직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뭐 비전이라든지 미션, 핵심 가치, 웨이라든지 그리고 인재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이 갖는 밸류와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취업 준비생, 지원자와 갖고 있는 밸류가 일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첫 번째 가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업 준비생들이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비전과 미션과 핵심 가치, 웨이, 인재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행위가 조직의 가치와 본인의 가치를 맞는 그 회사를 찾는 게 첫 번째 채용의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된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게 이제 직무 적합성이죠. 그래서 회사에서 내는 보통 직무 설명서라는 JD, Job Description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픈된 직무 지식 역량, 직무 스킬 역량과 직무 태도 역량과 내가 갖고 있는 개인의 역량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찾아보는 게 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조직 정합성과 직무 적합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정합성은요, 거시적으로 조직이 갖고 있는 가치와 개인의 가치가 최대한 일치하는 사람을 채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미시적으로는요, 조직에서 채용하는 부서와의 관계에 대한 정합성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직이 갖고 있는 가치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부서나 그 팀이 갖고 있는 가치도 분명히 좀 차이는 조금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이 채용의 마지막 단계가 면접이지 않습니까? 면접에서 보통 그 해당 부서의 팀장이나 임원들이 면접관으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그리고 지원자의 가치가 또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직무 적합성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될 건데요. 크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 그리고 스킬 그리고 태도 역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하는 단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식 역량인데요. 보통 그 지식 역량을 검증하는 거는 지원자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전공을 많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화학과라든지 뭐 기계과 쪽의 전공을 저희들이 오픈을 했는데 일단은 전자과라든지 뭐 연관 없는 뭐 산업공학과가 지원하게 되면은 일단 전공 불일치로 돼서 이 지식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해당 전공에 대한 학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브라인드 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채용의 간소화 때문에 학점을 안 보는 경향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학점이라는 거는요. 지식 역량이 어느 정도 좀 뛰어나다, 뛰어나지 않다라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점도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통해서 이 지원자의 갖고 있는 지식 역량을 파악하는 수준을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보는 게 이제 스킬 역량입니다. 그 지원자의 기술 수준을 이제 파악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게 채용 단계에서 시연을 한다든지 검증하는 게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공인된 자격증을 통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스킬 역량을 대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인 자격증 대표적인 게 외국어 스킬이라든지 컴퓨터 활용 스킬 이런 거는 공인 자격증을 요청하게 되면은 이 정도의 외국어 스킬과 컴퓨터 활용 스킬이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뭐 기술사라든지 뭐 기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러한 기술 역량, 스킬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비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공인된 자격증이 많이 없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공이 약간 좀 무관하다든지 공학 계열에 비해서 조금 그 전공이 좀 불우한 개념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태도 역량은요,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파악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